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한 여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엄마 응급실이야. 빨리 와.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친정을 회피하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요. 그건 철저히 계산된, 어쩌면 본인도 모르는 감정의 회피였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남편은 게임을 하며 내일 가면 되잖아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남편은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여자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모 생신날의 의문스러운 지각, 처가 방문 때마다 찾아오는 기적 같은 배탈,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본가에서만 보여주던 남편의 완벽한 효자 모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추석이 지나고 친정에서 보내온 반찬 상자를 받았을 때였죠. 남편은 그 중에서도 엄마가 볶아주신 멸치볶음을 유독 맛있게 먹더라고요. 평소에 반찬 투정이 심한 사람이 그렇게 먹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감사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죠. 이번에도 그냥 분위기 좋게 전화를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멸치볶음 진짜 맛있어. 남편이 막 먹는데 엄마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흥이 나서 장난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김서방이 나보고 엄마한테 배워오래. 물론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분위기상 재밌게 하려던 농담이었죠. 엄마도 웃으면서 그래, 다음에 또 해줄게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거실로 돌아왔는데 남편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뭔 일 있어?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죠. 왜 내가 하지도 않을 말을 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말한 거지. 엄마 기분 좋으시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문제지?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진짜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엄마 기분 좋으시게 하려던 거였어. 기분 좋으시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남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정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었을까? 다음 날도 남편은 저를 피했어요. 아침에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출근할 때도 인사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연하지. 너는 항상 내 친정만 편들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친정을 편든다니. 저는 그냥 엄마 기분 좋으시라고 한 말인데 그게 편드는 거로 보이나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친정에 갔을 때도 남편은 유독 피곤했어요.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한숨을 쉬고 집에 들어가서도 표정이 어두웠죠. 반면에 시댁에 갈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운전하면서도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당시에는 그냥 친정이 아직 불편하니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면 남편은 항상 어딘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자거나 거실 소파에 누워있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남편을 챙기느라 제대로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면 남편은 12시간을 꼬박 서 있어도 멀쩡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몇 주가 지나고 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죠. 남편도 당연히 같이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1시간 넘게 지나도 남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전화를 걸었죠. 2시간이 지나서야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 차가 너무 막혀서. 지금 가고 있어. 저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까지 막힐 리가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3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식구들은 다들 걱정했는데 정작 남편 표정은 그렇게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남편 차에 탈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됐어요.
엄마 생신날 영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재생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찍힌 건 제가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죠. 남편은 친정 근처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전화했던 그 시간에 남편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체 왜 엄마 생신날에 일부러 늦게 온 거지?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엄마 생신날 왜 카페에서 시간 보내고 온 거야?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블랙박스 봤어? 응, 봤어. 대체 왜 그런 거야? 그냥 좀 쉬고 싶었어. 내 시간 좀 가지면 안 돼? 엄마 생신날에?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도 힘들었어. 그날 회사 일도 많았고 남편의 변명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으면 집에서 쉬지 왜 카페까지 가서 시간을 보낸 거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남편이 친정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걸. 그러던 중 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시댁에 먼저 갔을 때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꽃도 사고 과일도 사고 선물도 챙기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움직였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친정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지? 시댁 방문을 마치고 이틀 뒤 친정에 갈 차례가 됐어요.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좀 안 좋아. 나중에 가면 안 될까? 명절인데 나중에는 무슨. 지금 가야지. 진짜 배가 너무 아파.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죠. 도착해서도 남편은 계속 안 좋은 척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친정 식구들 앞에서 민망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며 물어보셨죠. 사위 괜찮아? 네, 엄마. 좀 피곤한가 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진짜 아픈 게 아니라는 걸. 시댁에서는 12시간을 쉬지 않고 돌아다녀도 멀쩡했던 사람이 친정만 오면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우리 집만 오면 아픈 척하는 거야? 남편은 화를 냈어요. 아픈 척이 아니야. 진짜 피곤하고 불편해. 시댁에서는 안 그러잖아.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 둘 다 명절에 가족 만나러 가는 건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친정이 뭐가 그렇게 싫은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정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급하게 말했죠. 누나, 엄마 병원에 실려갔어. 빨리 와.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가셨대. 우리 지금 가야 해.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너무 늦었는데. 엄마가 응급실이라잖아. 오늘은 나 너무 피곤해.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친정 엄마가 응급실에 계신데 내일 가자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솔직히 너 혼자 갔다 와도 되잖아. 내가 꼭 가야 해?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준비해서 나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였다면 남편은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내일 가도 된다고 하다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셨어요. 과로로 쓰러지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문제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걸. 남편은 친정에 대해 뭔가 감정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더라고요. 꽃집 예약하고 케이크 주문하고 선물 포장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참했어요.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가셨을 때는 내일 가자던 사람이 시어머니 생신에는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하다니. 시댁에 도착해서 남편은 완벽한 효자 모드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꽃 드리고 선물 드리고 노래까지 불렀어요. 저는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식사 시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사람이 살이 좀 쪄서 걱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며느리 관리 좀 해줘야겠네.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시댁 앞에서 깎아내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좋은 남편인 척 보이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말해? 뭐, 시어머니 앞에서 나 살쪘다고 왜 그래? 그냥 농담이었어. 친정엄마한테는 내가 농담한 것도 화내면서 본인은 그렇게 해도 돼?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우리 남편 회사에서 저희 친정 이야기 하나요? 아, 전혀요. 남편분이 처가 이야기는 안 하시던데요. 뭔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걸. 저는 남편과 정면으로 대결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친정을 이렇게 피해? 무슨 소리야? 생신날 늦게 온 것도, 명절 때마다 아픈 척하는 것도, 엄마 응급실 갔을 때 안 가려던 것도 다 알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릴 적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릴 적에 뭐?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과거에 뭔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뒤 시누이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남편이 어렸을 때 어땠어요? 시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동생은 항상 인정받으려고 했었지. 우리 집이 좀 그랬거든. 엄마가 나한테만 관심을 쏟으셔서 동생은 늘 소외됐어. 공부 잘해도 칭찬 못 받고 뭘 해도 무시당했지. 저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지금도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같아. 완벽한 아들이 되려고. 그럼 제 친정은요? 너희 친정? 동생이 너희 친정 불편해하는 거 나도 알아. 아마 내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시고 너도 인정받는 딸이잖아. 동생은 그런 모습 보면 자기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를 완벽한 아들 역할로 보상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친정에서는 제가 사랑받는 딸인 모습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은 피하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한테 들었어.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뭐?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었던 거. 그래서 지금도 완벽한 아들이 되려고 애쓰는 거. 그리고 우리 친정 갈 때마다 작아지는 느낌 드는 거.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친정집만 가면 내가 진짜 작아지는 것 같아. 장모님은 너한테 잘해주시고 너도 인정받는 딸이잖아. 그런 거 보면 나는 우리 집에서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그래서 더 도망치고 싶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도 이해 못 받을 것 같았어. 그냥 내가 찌질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의 상처도 듣고 제 서운함도 이야기했죠.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말했어요. 병원 가보자.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은 엄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엄마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 다들 힘든 게 있지. 남편은 그제야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내 친정에서도 작아지지 않을게. 우리 집에서도 과하게 굴지 않을게. 저도 약속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 이해할게. 서로 힘들 때 말하자.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기, 친정이나 시댁 방문할 때 불편하면 즉시 말하기, 상대방에게 감정 투사하지 않기. 그렇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몇 달 뒤 친정에 갔을 때 남편은 달라져 있었어요. 배 아프다는 핑계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죠. 엄마의 멸치볶음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이해해줘서. 나도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이제는 어느 집에서도 작아지지 않기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그렇게 우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배우자의 숨겨진 상처 때문에 반복되는 회피, 어디까지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